3월 13일 주간 정치 일정입니다. 지난주 빅 이벤트 대선이 끝나고 주중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협의라든가 아니면은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라든가 이런 에너지 쪽으로의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이 국제유가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점 자체가 뭐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 자체는 건들기가 약간 애매한 가격대가 왔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더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의 테마주들 또한 대선 정책주로 지금 수급이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주들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업종들은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유 자체가 이미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16일 러시아가 이제 의도적인 디폴트를 통해서 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일단은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확답할 때까지는 이번 전쟁을 멈추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은 국가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도시들을 함락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나토 가입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인 발언을 하면서 서방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오히려 사그라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에너지, 원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드리기 좀 힘든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중간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에 미사일 12발 이 영상도 있었는데, 이제 이란 소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여기에 지금 다른 국가들이 이 찬물을 끼얹고 있죠. 왜냐면 러시아가 이란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합의를 또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미국에 또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은 결국 장기화 신냉정 시대가 갈 것이고, 신냉정 시대가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실에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기가 많이 힘든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아마 130불 전망으로 계속적으로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 예상했던, 지금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달러까지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원유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원유를 만드는 산유국 입장에서도 너무 원유 가격이 뛰어버리면은 그냥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까지 원전으로 지금 돌려버리고 있어요. 에너지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돌아가면서 예전처럼 막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뭐 셰일가스를 다시 한 번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각국에서 이제 원자력으로 이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밀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렇게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원유의 업종에도 뭐 베팅을 했다가 갑자기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산유국에서 증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또 원유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유주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리 인상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0.25%,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짧은 걸음으로 입술도 좀 약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기처럼 하고 있는데 좀 삐진 것 같아요. 연준은 빨리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통화 정책을 축소시키고, 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연준의 가장 큰 방향성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확인이 된 겁니다. 연준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연준이 아무리 기초통화 단어를 찍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보조적인 도구로 통화 정책이 사용되는 거지 연준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줬고 거기서 한 발 물러서면서 이번 0.25%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달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에 또다시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김부겸 총리가 최고 확진자가 아마 37만 명까지 갈 수 있는데 이쪽에 정점으로 해서 천천히 줄어들 것이다. 정점이 확인이 되면 위드 코로나 갈 것이다.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뭐 12만 명도 쫙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그리고 확 떨어지죠. 그냥 확 떨어지는 정도가 미국, 영국, 뭐 일본처럼 그냥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 만에 8, 90%처럼 확 떨어져 버립니다. 앓고 나서 끝나버리고 뭐 최근에 뉴스 또 나왔죠. 뭐 델타 크론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게 치사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3, 4년 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감, 감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감기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이 이 러시아가 이란에 지금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뭐 다른 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란에 대한 합의를 너무 이란 말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개입을 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한 좀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 건설 4대강 그냥 허니문 랠리 기대 업종들 여기서 이제 실제로 1년 동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허니문 랠리 기대 종목들이 정말 큰 게 올랐습니다. 업종률이 10%예요. 금주일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양봉 10% 딱 채우고 마감했죠. 여기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4대강 복원 그리고 원자력 발전 해체, 건설 중소형 업종들 다 같이 유석의 정책주 위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건설주가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빠르게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올리고 싶으면 건설업이 최고예요. 원래 건설업이 가장 빠르게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해경화 에너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인테리어, 부동산 관련까지 같이 갈 수 있겠죠. 결국에는 부동산이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든 4대강 진행이든 핵 원자력을 다시 진행하든 뭐 하겠습니까? 전부 건설입니다. 건설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 업종주들이 최근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지만은 그래도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들 신풍제약이 사실 저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저는 정가 있는 종목들을 잘 안 보거든요. 예, 정가 안 좋은 종목이고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정책 테마주 위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 오늘 또 안철수 이제 대표가 또 좋은 직책을 맡으면서 또 주 테마주들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국무총리가 되냐 마느냐가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돼버리면은 이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과연 국무총리를 안철수 대표가 하느냐, 그리고 안내 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 대통령에 대한 좀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국무총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안철수 테마주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AT세미콘 개별적 이슈 빼고는 또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30%대 일주일 만에 30% 올랐어요. 상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우리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딱 그 가격대 온 겁니다. 2017년도에 가격대 왔어요. 원전 테마주 대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으면 지금부터가 밸류가 재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의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의 서머타임즈가 시작돼서 제가 다시 미국 이 종목들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미국 종목들 한번 쫙 올려드렸는데 이게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6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면은 우리나라 시장 정리하고 미국 주식 종목들 체크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걸려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좀 많이 이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종목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점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뉴스 일정들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될 거는 16일입니다. 16일날 기준금리 인상과 이제 러시아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인데 이게 러시아가 진짜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돈 안 갖고 땡깡 부릴 거야. 너희들이 우리 규제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땡깡 부리가. 러시아는 지금 달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디폴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지금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휴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돈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글로벌 자금들이. 이게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뉴스 다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어차피 오늘 중간 증시하고 또 제가 내일 아침에 장전 시장으로도 뉴스 개별적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내일 장전 시장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게 됐네요. 그래서 남은 몇 시간 안 남았죠. 5시간 남았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큰 이슈 없으면 내일 새벽에 장전 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